자, 이제 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크게 무거운 내용은 아니었죠. 자, 사무소는 몇 개 만들어야 되죠? 딱 하나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를 설치했으면 안에 게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개? 등, 수, 보, 자 네 가지를 게시해야 되고 그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사무소를 설치했으면 간판을 걸겠죠. 간판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1.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2번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해야 된다.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이제 사무소를 만들고 영업을 할 때는 중개업에 대한 표시 광고의 의무가 있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대공사 아닌 자가 하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 그랬죠. 1년에 1000. 그 다음 표시 광고에 글자가 3개 붙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때 부당한 표시 광고 들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그 다음 이 광고가 정상적인지 가짜인지 국토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방, 한방 이런 데 광고를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자료를 제출해 보시오. 이렇게 국토장관이 요청했는데 제출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모니터링 들어가면 500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의무도 가볍지만 자주 나옵니다. 언제 철거하죠? 이전했을 때, 폐업했을 때, 그리고 등록이 취소됐을 때 세 가지인데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없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걸면 안 된다 그랬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가벼운 내용입니다. 크게 무겁진 않았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사무소의 이전 문제 상단에 작은 글씨 보다시피 매년 출제합니다. 사무소 이전 올해도 출제되었고 자, 중개사무소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사무소를 이전한대요.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인데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에 가면 역삼동 있죠. 자,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구리시, 거기 가면 뭐 수택동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다 그럽니다. 강남에서 구리로 갔으니까 왜 이렇게 이전할까요? 가고 싶어서 하겠지.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이전하겠죠. 이럴 수도 있나요?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강남에 가면 강남동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모양은 관할구역 외로 갈 수도 있고 내로 갈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후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후신고제가 무슨 뜻이죠? 이사부터 하고 신고합니다. 그전에는 사전신고였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이 탁 뜨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뭐를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사후신고제가 딱 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X예요. 이전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의식 안 하면 이전한, 이전할 글자 하나에 핑핑 날아다닙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서 이전부터 하고 신고한다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며칠 만에 신고한다?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에 이 부분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교재 133페이지 제일 상단 개공사가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찾았습니까? 그 이전한 때에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할 때 X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돼. 이거를 대충 들으면 할 때, 한 때, 글자 하나에 막 핑핑 나르잖아, 지금, 그죠?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번 내려가면 관할구역 내에서의 이전, 아까 했죠?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강남의 강남동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역시 사후신고제라고 했고 이전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전한 후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때 2번 구비 서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거 막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1번 이전 신고서, 그건 신고서는 양식이 있겠죠. 당연히 있고 2번 사무소 확보 서류 밑줄, 그리고 3번 등록증을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죠. 관할구역 내로 가나 관할구역 외로 가나 저 절차도 똑같고 서류도 똑같아.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던 자가 구리 수택동으로 갔습니다. 그럼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구리시에 신고할 때 무슨 서류를 가져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구리시에 가서 나 이사 왔어 이렇게 말로만 해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죠? 첫째 뭐 가져갈까요? 등록증 가져가는 거예요. 자, 등록증은 강남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겠죠. 자, 오늘도 등록의 절차도 공부했지만 강남에서 받았던 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미래공인중개사 대표자 누구? 강남구청장이 발급했겠지. 자, 이거를 가져가야 되니까 어디서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등록증을 제출하면 이제 구리시청이 다시 등록증을 만들어서 내주겠죠. 이렇게 안 생겼겠습니까? 등록증, 주소 이렇게 돼 있고 구리시장이 발급한 것을 아까 보셨죠? 걸어놓고 영업해야 돼. 등수보자 계셔야죠. 자, 그러니까 첫째 등록증 가져가고 두 번째 구리시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표시, 이 서류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구리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서류가 뭐죠? 여러분이 강남에서 구리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봐요. 등록증 갖다 내고 구리에 있는 사무소를 구했으니까 매매 계약서 있겠지. 그죠? 매매만 할 필요 없죠. 임대차 계약서도 있겠지. 이게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또는 여기에 원래 내가 점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등본에 내 거라는 게 나타나겠지. 그죠? 그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사무소 확보 서류예요. 이거를 막 암기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사했다고 생각하면 등록증을 갖다 내야 돼. 그래야지 구리시장부터 새로 받으니까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구리시장으로 바뀌니까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른가 하면 등록증이 뭐 된다? 재교부가 일어난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구리시장으로 바뀌니까 등록증이 재교부 되는데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도 똑같아요. 자, 강남 역삼동에서 강남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가져가야 된다? 등록증 가져가야 돼. 왜? 여기 역삼동 16번지를 주소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강남동으로. 자, 주소 바꿔야 되니까 등록증 가져가고 두 번째 여기 강남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로 가거나 내로 가거나 절차도 똑같고 서류도 같고 날짜도 똑같대. 10일 내로. 그죠? 그런데 이게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와 내로 갔을 때 뭔가 차이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봅니다. 134페이지. 자, 134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관할구역 밖으로의 이전. 내용이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나온다니까요. 145 신고 같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후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역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 2번 구비서류 똑같죠? 이전 신고서 구청에 있을 거고 2번 사무소 확보서류 밑줄 그리고 3번 등록증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 갖다 내면 3번 뭐가 일어난다? 등록증 재교부가 일어난다 그랬죠? 재교부의 동그라미. 자, 이제 4번이 별표예요. 이게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이런 제도가 하나 있죠. 등록관청 상호 간에 서류를 송부한다. 자, 서류 송부의 밑줄. 자, 그 서류 송부라는 말은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 수택동으로 갔습니다. 그럼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차이 나는 게 뭔가 하면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 서류 세 가지가 여기 있던 서류를 이사 갔으니까 놔둘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박스 보면 밑에 이전 신고한 사무소 등록대장. 등록대장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강남에서 등록증 받을 때 등록증을 내주면서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음이라는 대장이 있어요. 그거 놔둘 필요 없잖아. 이사 갔으니까. 등록대장 보내줍니다. 두 번째 보시면 사무소 등록할 때 들어왔던 신청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등록할 때 영업하면 실무교육 이런 거 받아야 되죠. 그럼 실무교육 이수증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놔둘 필요 없잖아요. 이사 갔으니까. 신청 서류 보내줍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최근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왜 보내주는가 하면 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구리시로 이전을 했는데 왜 이전했다 그랬죠?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이전하는 게 원한이죠. 그런데 이런 자가 있어요.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면서 위반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다든지 자, 그것이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될 판이에요. 이거를 피할 목적으로 이전을 하는 자가 있다고. 그리고 구리 수택동으로 가서는 여러분 오늘 배우셨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죠?
공인중개사는 전국이잖아. 그럼 구리에 사무소를 놔두고 다시 영업은 강남에 와서 하면 된다니까. 업무 지역이 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반한 사실을 피할 목적으로 가는 자가 있으니까 이 자를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강남에서 위반을 했더라도 처벌은 이전 후 관청이 처벌을 하려면 1년치 행정처분서류 적발함을 보내줘야지 처벌하겠죠. 그래서 요 3번 요게 중요한 거예요. 관할구역 내로 갔을 때는 서류를 보내줄 필요가 없죠. 강남 역삼동에 있던 자가 강남동으로 왔다. 어차피 서류는 강남구청에 있으니까 뭐 보내주고 이런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절차도 같고 제재도 같고 서류도 같고 내용도 다 같은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관할구역 외로 가면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 이게 차이 나는데 서류는 등록대장, 신청서류인데 중요한 게 1년치 행정처분 서류도 보내준다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 중개사법 이 과목을 유심히 배워보시면 3년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돌아요. 근데 여기는 3년치가 아니고 1년치라는 걸 잘 보고 계셔야 돼. 워낙 3년이라는 말이 우리 중개사법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죠?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거 낼 수 있죠. 이전 전에 여기 강남이죠.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전 관청이 처벌한다. OX.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합니다. 지금 의식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지에 흘러가면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간다니까요. 이전 전에 위반한 것은 이전 전에 관청에서 처벌한다. 깔끔하게 그런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지금 그죠? 이전 전이 아니고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합니다. 그렇게 처벌하려고 1년치 서류를 보내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여기 3년치가 아니라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죠?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죠? 개정되기 전에는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영업을 하시다가 원래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해요. 수수료도 잘 받고 이렇게. 자, 그래서 위반을 하시거든. 가만히 있으면 취소돼 버리잖아요. 적발되면.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 못해요. 중개사법에서. 한번 취소되면 3년 동안 영업 못한다. 그럼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말은 사업이 망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3년 동안 못하면 버틸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위반을 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옆에 동네로 이사 가세요. 제가 이랬다고. 그죠? 이사 갔으면 그때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니까요. 옆으로 이사 가세요 하니까 따라오면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부지런하게 처벌한 사람 없죠. 옆에 동네 오니까 따라온다.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면 따라오는 참 가보지. 또 갔다가 또 뭐 전라남도 광주로 가든지 계속 돌아다니죠. 공인중개사는 업무적이 전국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수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날 샜어요. 1년치 서류를 보내주도록 돼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날 샜다. 이렇게 법이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딱 돌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험용으로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서 한 번만 더 대답합니다. 이전 전에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한다. 관할 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연결되어 있고 그 말이 바로 밑에 5번에 있잖아요. 행정처분을 성계한다.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이전 후 관청이 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사무소 이전도 매년 출제가 되는데 자, 사무소가 이전되면 제출하는 서류가 뭐죠?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이전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서류가 송부하는 내용은 동일하지는 않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깊게 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서류,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송부하는 서류,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정작 본고사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신고할 때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는 않다. 맞다. 이 정도로 크게 묻는다고요. 이 정도는 의식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사를 하면 이전하는 서류는 뭐? 등록증. 왜 갖다 내야 된다? 관할이 바뀌잖아, 지금. 그죠? 등록증 갖다 내고 여기에 들어왔다라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게 제출하는 서류라면 관청에서 송부해주는 서류는 등록대장, 신청할 때 들어왔던 서류, 그리고 1년치 행정처분 서류니까 동일하지는 않잖아. 그죠? 크게 문제를 묻더라고, 본고사는. 그죠? 큰 개념도 하나 잡으시고. 자, 13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등록관청이 이전을 하면 등록관청은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이것도 좀 이해되시죠? 서울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로 갔다. 그러면 구리로 갔음을 연락해 줘야 협회가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3번의 첫째 줄.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를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관할이 달라졌으니까 협회에 통보해야 협회가 관리할 수 있죠. 요거 굳이 시험에 낼 때 어떻게? 다음 달을 빼고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하면 X예요. 이게 왜 다음 달인가 하면 여러분 사무소 이전이 일어날 때마다 10일 내로 통보하고 10일 내로 통보하면 등록관청이 귀찮거든. 그러니까 한 달치를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이라는 개념을 잘 보시고 4번 이렇게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약 이전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얼마짜리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처합니다. 오늘 1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쫙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100만 원짜리 체크하실 것. 자, 134페이지 보니까 이번에는 법인의 분사무소 또 매년 출제되는 단원이 들어옵니다. 자, 제목에 동그라미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사무소는 누가 만든다 그랬죠? 법인만이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제목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제목이 법인만이 분사무소가 뭐라 그랬죠?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서울 강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하남시가 중개업이 잘 된대요. 뭐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강남에서는 영업을 하는데 경기도 하남시가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남으로 사무소 이전하면 되잖아. 그죠? 이전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강남에서 하남시야 가깝기는 하지. 그죠? 강원도 홍천이 잘 된다. 그러면 또 홍천으로 이전했다가 전라남도 해남이 잘 된다. 해남으로 갔다가 이게 쉽지 않잖아. 이전이라는 게. 그죠? 그때 법인으로 유지하면 그 지역에 뭐를 만들면 된다? 지점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영업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만이 뭐를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자, 분사무소에 대해서 1번 내려면 설치 요건 중요하겠죠. 분사무소 설치는 오직 법인인 개공사에게만 허용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줄 딱 꺼놓고 지점장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두 번째 조건. 분사무소마다 업무 보정을 1억 추가로 설정합니다. 1억의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시, 군, 구별로 한 개만 만들어라 이 말이죠. 한 개. 마지막 4번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는데 거기 제외하고 할 때 제외의 동그라미. 자,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면 분사무소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조건이 들어왔죠. 첫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돌았습니다. 이걸 포함하고 이라고 시험에 몇 번이나 냈어요. 제외하고 2번 각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3번 책임자는 우리말로 하면 책임자는 누구다?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게 요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시험에서 잘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하나 배우는 게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했으니까 분사무소는 지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안 되겠어요? 서울특별시 강남에 가면 역삼동이 있고 강남구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인을 우리는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릅시다. 서울중개주식회사에서 경기도 하남시에 분사무소 지점을 만듭니다. 자, 그때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이 말은 강남에 법인이 있다 그랬죠. 그럼 주된 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를 만들 수 없고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각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책임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시, 군, 구가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몇 개? 99개. 한 개는 어디 갔죠? 주된 사무소는 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99개를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이 지문을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시군구별인데 이걸 포함하여 이래 되면 100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개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를 포함하고로도 내지만 각 시도별로 일개소를 설계. 이것도 X예요. 시도가 아니고 시군 구별로. 그러니까 99개가 나오잖아 지금. 그죠?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지나갔고, 자, 조건을 갖췄으면 이제 설치 절차입니다. 내려가면 2번.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별표 딱 찍고. 자, 분사무소를 만들려면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1번. 법인인 경우사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어디가 떠냅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거 동그라미 찍어 놓고, 앞으로 분사무소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동그라미 했다? 주된 사무소에 제출한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서울 강남에 주된 법인이 있고 경기도 하남시에 지점 분사무소를 만든다 그랬죠. 서류를 어디 갖다 낼까요? 그럼 강남구청에 갖다 내는 거예요. 하남시에 내더라도.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서 모두 절차가 일어납니다.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자, 만약에 뒤편에 나오지만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지점을 경기도 광주시로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남에 있던 지점을 광주시로 옮기면 신고를 1. 강남에 한다. 하남에 한다. 광주에 한다. 답이 몇 번? 무조건 주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를 딱 찍으셨죠. 그래서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제출하는데 그때 가져가는 서류 밑에 박스 보면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당연히 그 구청에 있겠죠. 니은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입니다. 그 책임자는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 이수증 가져오라 이 말이죠. 실무교육 이수증. 그리고 3번 보정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 아까 살짝 지나갔지만 분사무소 설치할 때 업무 보정 얼마 가입한다고요? 1억 이상 설정하라고 그랬죠. 1억 이상 설정하고 리얼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경기도 하남시에 지점을 만들려면 서류를 어디 갖다 낸다고요? 주된 사무소 강남에 제출하는데 그때 제출하는 서류 첫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실무교육 이수증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보증 가입해야 돼. 얼마? 1억에 가입되어 있다는 서류. 세 번째가 지금 나온 거죠. 거기 보시면 세 번째가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하남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서류도 가져가야 되는데 자, 사무소 확보 서류가 어떤 거죠? 임대차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 하나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건물 등기부에 사용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겠죠. 그래서 그거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데 자, 사무소 확보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 현장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몰라. 하여튼 세 개 중에 하나죠. 모르는데 그래도 임대차 계약서가 제일 많겠죠. 감각을 살려보라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시험에서 사무소 확보 서류를 제출하는데 사무소 확보 서류는 하면 몰라요. 이러면 날 새는 거예요, 지금. 뭐를 가져간다는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 제출을 한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137페이지. 그때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제출 서류에는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나와요. 줄 딱 꺼놓고. 원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은 안 가져가도 돼. 왜 그럴까요?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한다. 이러니까 편리하게 해줍니까? 불편하게 합니까? 편리하게 해주는 조문은 알아놔야 된다니까요. 자격증은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3번도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제출할 필요는 없다. 거기도 줄 거예요. 여러분 분사무소는 법인만이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라는 등기부가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제출 안 해도 돼.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등기부는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안 가져와도 된다는 뜻이에요.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째 줄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은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은 시험에 묻는다니까요. 다음 중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하면 첫째 책임자 자격증, 두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은 가져갈 필요 없다. 있겠습니다. 그때 2번 행정수수료 해서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 때는 행정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3번 신고 확인서 다른 말로 이런 신고 필정의 교부와 통보가 있는데 자 여기도 별표를 한번 해보시고 이 분사무소는 독특한 내용이 딱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면 신고 확인서를 처리기간 7일로 지체 없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자,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강남의 주된 법인이 하남의 분사무소를 만들었다면 협회에 통보해줘야지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 지점을 관리하겠죠. 그건 상식이고. 그 다음 하남의 분사무소를 만들더라도 서류는 어디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에 갖다 내잖아. 그죠? 그럼 하남시청에서는 분사무소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 주된 사무소에 서류를 내는가. 그래서 분사무소는 독특하게 강남구청장이 하남시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지문이 왜 있을까요? 모두 주된 사무소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통보해 줍니다. 신고 확인서의 교부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무소 문제로서 138페이지 보시면 분사무소 이전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확인합시다. 중개사무소 이전 보셨죠?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전한 자는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관할지역 외의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관할구역 내일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사무소를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제주시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잖아. 그죠? 있던 자리 하남시에 신고한다. 갈고자 하는 제주시에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에 한다. 전부 주된 사무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합니다. 그래서 제1위에 보시면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갑니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다. 그때 서류 똑같습니다. 2번에 1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 이전 신고서는 양식이 있겠죠. 구청에. 자, 2번 사무소 확보 서류 밑줄. 그리고 3번 설치 신고 확인서. 다른 말로 신고 필정. 자, 여기 보세요. 하남에 있는 분사무소를 제주시로 시원하게 이전합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에 갈 때 갖다 내는 서류가 뭡니까? 제주에 사무소 확보를 했다는 서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분사무소에서 걸어놓고 있던 신고 확인서, 그거를 제출해야 제주시로 바꿔서 내줄 거잖아, 지금. 그죠? 신고 확인서를 다른 말로 신고 필정,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신고했다는 필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류도 똑같고, 3번 신고 필정의 재교부 참고하면 되는데, 제일 밑에 4번도 한번 봐봐요. 이게 분사무소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4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 이전 전 그리고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통보합니다. 자, 줄은 꺼드렸고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서울 강남에 주목합니다. 주된 법인이 있고 하남시에 지점이 있다가 이 하남시의 지점을 제주시로 옮기면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주된 사무소에 신고한다고 들으셨죠? 자, 이렇게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는데 모든 것들은 주된 사무소인데 하남에서는 제주로 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하남시청에서는 제주시청으로 이전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전부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줄 걷는 거 분사무소가 이전이 되면 이전 전 하남시와 이전 후 제주시에다가 통보해 준다라는 말이 들어온다고요. 이 분사무소에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어디를 가더라도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이전 전, 이전 후에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주의라는 작은 글씨가 있는데 그거 좀 아쉽죠.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건 글씨가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 밑에 주의, 별표. 자, 분사무소 이전 설치 신고와 이전 신고는 모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제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와 관련된 서류 송부는 없다. 그죠? 이게 시험에 들어온다고요. 서류 송부는 없다를 이렇게 봐요. 자, 제가 묻습니다. 강남의 법인에서 하남의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서류를 어디 갖다 내죠? 강남에 서류를 갖다 냅니다. 하남에 갖다 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자, 주된 사무소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에 있던 지점을 제주시로 옮깁니다.
어디 가서 신고합니까? 강남에 가서 신고합니다. 그 서류도 여기 있고 강남에도 신고하잖아. 그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더라도 서류를 보내줄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왜? 주된 사무소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보셨죠? 관할구역 외로 가면 여기 있던 서류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서류를 송부합니다. 지금 이런 수업을 했는데 분사무소는 어디로 가더라도 서류를 송부할 일이 없다. 지금 줄 끊는 것.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서류를 보낼 일이 없다? 모두 주된 사무소에 신고를 하니까. 그 서류도 주된 사무소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까지 보셨고, 그 다음 넘어가면 139페이지 신고 필증을 재확인서를 교부해 준다. 뭐 가볍게 보시면 될 겁니다.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140페이지 사무소 문제로서는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사무소의 공동활용이라는 말이 있고 이른바 공동사무소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공동사무소 일단 동그라미. 공동사무소를 일단 동그라미 했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동사무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합동사무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법원에 가보면요.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합동사무소 또는 법무사 합동사무소 간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합동사무소라는 게 있고 우리 중개사법도 합동사무소였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공동사무소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고 법 조문을 봅시다. 공동사무소는 이런 겁니다. 사무소 몇 개 두라 그랬죠? 반드시 하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개공사가 사무소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겠죠. 자기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소공사, 중개보조원. 그런데 이 개공사와 친한 개공사겠죠. 야,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 직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런 공동사무소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사무소가 그죠?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 월세가 한 500만 원대. 그 월세를 500만 원씩 낸다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하면 150만 원씩만 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 혼자 일하는 것보다 일거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말들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합동사무소였고. 자, 지금 읽었던 거 확인합시다. 상단에 동그라미 1번. 개공사는 방금 이야기했죠.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사와 거기 다른 개공사에 줄 것입니다.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림도 그렸죠. 자, 그때 2번 바로 밑에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법 구조에 따른 사무소 개설 등록. 자, 개설 등록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개설 등록. 또는 20조에 따른 사무소 이전 신고. 자, 이전 신고 앞에 2번 달아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역시 다른 개공사에 성낙서를 첨부한다. 성낙서 동그라미. 자, 읽어는 드렸지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친한 개공사들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하고 싶다. 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기 공동사무소 그 제목 옆에 적으셔야 돼요. 설치 신고서 하면 무조건 X예요. 얼마나 잘 당하는가 하면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면 맞는 것 같이 보인다고 X예요. 지금 번호 달았지만 어떻게 만듭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뭐 한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2명, 3명이 만들어집니다. 이 개공사는 자기가 사무소를 만들어서 영업하려니까 좀 무섭거든. 신참이니까. 그죠? 친구 사무실로 같이 할 거야. 여기서 등록을 해도 되고. 이 개공사는 이쪽으로 뭐 한다? 이전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지 설치 신고서라는 말이 없다는 걸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당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고. 그러니까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설치 신고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쪽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까 번호 다르셨죠? 이쪽으로 이전 신고를 해서 2명, 3명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전을 할 때는
원래 사용하고 있던 개공사에 뭐를 첨부해라? 성낙서를 첨부해라. 이거는 한 번만 들어도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낙서를 받아서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로서 만들어집니다. 그 설치 신고서가 아님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자,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등록을 하거나 이전을 하는데 건물 주인의 성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도 나왔어. X죠. 여기 그림 그려놨잖아요.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지 건물 주인의 성낙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원래 쓰다가 다른 사람이 같이 쓰려면 건물주, 임대인한테 허락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방금 체크했지만 임대인의 성낙서가 아니고 누구?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잖아. 그죠?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칙 잡았는데 거기 박스 밑에 보면 2번 예외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불가하다. 그 제목에 줄 거 놓고 줄은 끝이면 상식 아닙니까? 자,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람 개공사가 업무 정지 받았어요. 자, 이 개공사가 업무 정지를 받았다라는 말은 뭔가 위반했겠죠. 근데 업무 정지를 딱 받으니까 나 친구 사무실로 이전해서 영업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상식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언제라도 설치할 수 있는데 언제 안 된다고요? 업무 정지 받은 자는 뭐 설치할 수는 없다. 지극히 상식이고 줄을 꺼드렸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세 사람이 공동사무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업무 정지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둘은 그대로 공동사무소를 해도 관계는 없죠. 그죠? 그러고 있으면 업무 정지라는 말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말이 뒤에 따라옵니다. 넘어가면 거기 상단에 보시면 교재 14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입니다. 자, 1번. 내용은 많아도 단조로워요. 법 39조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 다시 거기 줄 하나 것이고,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에게 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하여 1번에 따른 성낙서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개공사는 제외한다. 그래서 처분을 받기 전에 제외한다는 말은 업무 정지 받은 자는 공동사무소 만들 수는 없다. 그런데 공동사무소가 돼 있던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업무 정지 중에 나머지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39조에 따른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금 똑같아요. 역시 공통점이 뭐죠? 업무 정지받은 자는 이전 신고해서 만들 수 없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죠? 업무 정지는. 자, 마무리입니다. 밑에 2번 구성과 운영 1. 종별의 무제한. 중요합니다. 그 종별의 무제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종별의 무제한이라는 말은 지금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 법은 이랬어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설치해야 돼. 법인은 법인끼리만 설치할 수 있었고 부칙6조는 부칙6조끼리만 설치하니까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원래는 끼리가 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죠? 종별이 무제한이다 이래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끼리가 원칙인데 어떻게 됐다? 안끼리도 가능하다. 거기 지금 거기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옆에다가 끼리가 원칙인데 안끼리도 가능하다.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 법인은 법인끼리인데 지금은 안끼리 가능하니까 공인중개사와 법인도 되고 법인하고 부칙육조도 되고 그죠? 그래서 종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옆에 적었습니까? 끼리에서 안끼리도 가능해졌다. 이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정도로 수업했는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렇게 뜨겠죠. 개공사의 종별이 동일한 자들끼리만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하면 X예요.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큰 2번입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자, 1번. 개공사들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각각 독립된 개공사이므로 업무 보정을 설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하거나 인장 등록을 하거나 업무 지역을 적용하거나 고용인 신고 등은 줄 것입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도 이야기했지만 공동사무소는 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여기 있는 중개보조원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공동사무소 전체 개공사가 책임진다. 그러면 X예요.
그를 고용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 공동으로 하지 모든 업무는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장 등록 각자고 보정 설정 각자고 등록 게시하는 거 각자고 다 각자 하는 거예요. 장소만 공동으로 활용하지 어떤 책임을 같이 지지 않는다는 걸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이 공동사무소가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구리로 옮길 수도 있잖아. 그죠? 이전할 때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이전 신고해야 한다. OX. X입니다. 대표자 없다니까 각자 신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줄 끊는 게 뭐다? 각자 한다는 거, 그 개념 딱 잡으셔야 돼요. 공동사무소는 장소만 같이 쓰지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딱 맞죠, 이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자지간에도 동업은 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봤나요? 왜 그렇죠? 부자지간이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도 동업을 하지 마라. 왜? 부자지간에도 하면 동업하면 뭐 동계산이 달라지고 마음 상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보죠. 공동사무소는 보시면 세 사람이 같이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잖아. 그죠? 경비를 절감하는 좋은 점은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책임은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딱 맞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나중에 그죠? 이제 중개업을 하실 때는 좋은 자리에 좋은 건물이 있으면 같이 공동사무소 한번 설치해보자. 이런 것도 의식하셔야 돼요.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자, 같이 사용하되 모든 책임은 각자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딱 좋은 체질이다. 그렇게 강조했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도 하나 읽어볼까요? 2번 바로 밑입니다. 부칙상의 개공사, 즉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또는 법인인 개공사와 함께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더라도 여전히 업무지역의 제한을 받게 되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자 보세요. 여기 개공사들이 공동사무소 할 때는 끼리도 되고 안 끼리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가 합동사무소라는데 원래 부칙육조는 업무지역이 시도자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전국이잖아. 그죠?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하면 이 부칙육조도 업무지역이 전국이 된다. 그러면 X다 이 말이에요. 책임은 각자 부담하니까 업무지역도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나오잖아. 지금 그죠? 개념 잡으셨죠? 모든 업무는 각자 부담합니다. 마지막 지금 3번 이야기했던 게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수업도 했지만 설명도 했지만 3번 별표. 이런 공동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자, 이전할 때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역시 이전은 먼저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구성 개공사가 또 줄 거야 되죠. 각각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를 합니다. 각자 이전 신고하지 대표자가 이전 신고합니다. 이렇게 시험 들어오면 X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대표자 X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에는 대표자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각자 책임지니까. 됐죠? 그 개념이 공동사무소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무소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넘어가면 교재 143페이지가 인장 등록 들어오죠. 그래서 인장 등록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단원이 확 달라지는데 자, 오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교시에 했던 게 등록을 한 자를 개공사라 부르는데 개공사들은 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개공사들이 지역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죠?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직원들을 뭐라고 부른다? 고용인 이렇게 부르고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과의 관계를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크게 강조했지만 그런 고용인들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니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 이런 업무를 하는 장소가 어디죠? 중개사무소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문제를 정리하셨는데 아까 시간에 중개사무소는 몇 개 둘 수 있다? 한 개만 둬야 된다. 그때 간판은 어떻게 걸어야 되고 광고는 어떻게 한다. 이런 수업이 진행됐죠. 그리고 사무소에는 반드시 게시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다. 등수, 보자 이렇게요. 이번 시간에 하셨던 것 사무소를 관련된 문제로서 이전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전은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돼 있다. 그 다음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분사무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
지점은 어디 가서 만든다? 전부 주된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이전도 주된 사무소, 설치 신고도 모두 지점에 관한 것은 본점에서 처리한다. 마지막 중개사무소에 관한 문제가 공동활용입니다. 공동활용을 다른 말로 공동사무소.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끼리끼리도 가능하고 안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모든 책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런 수업들이 오늘 진행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업 예고인데 14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때 영업을 할 때는 인장을 등록해라. 그 인장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을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겠죠. 쉬는 걸 휴업, 그만두는 걸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의 절차 이런 것들이 가니까 아주 가볍게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 준비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